제재안이 유엔에서 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대북 제재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더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키겠다.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독자 제재안,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독자 제재안이 나왔어.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자 제재안이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또 북한이 박근혜가 또 지가 위기에 모이니까 북한을 팔아갖고 또 위기를 모면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독자 제재안 8, 90%구나. 저기 권영진, 홍준표, 남경필 좋아요 8, 90%가 터키에서 클릭. 8, 90%. 예. 권영진, 홍준표, 남경필 좋아요가 80%에서 90%를 터키에서 클릭했다라는 기사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예. 좌우지간 요 대북 제재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최다가 참석한 제재안이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갖고 막 우리 방송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독자 제재안을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을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나는 여기까지는 요거 지금 이제 또 북한뽕을 파는구나. 북한뽕 팔으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했는데 미국도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 얘기가 나오더라고. 자, 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독자 제재안이라는 카드를 꺼냈을까? 왜? 예. 이거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안이 역사상 지난번에 봄에 했던 가장 강력한 제재안에 보충을 한 거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회원국이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왜 독자 제재안이 필요했을까? 나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독자 제재안을 띄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독자 제재안이 미약했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언론에서 대북 제재안을 강력하게 만들었다라고 막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한국하고 미국이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이 미약했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독자 제재안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아닌가? 내 느낌은 그렇다고. 만약에 이번에 그 제재안이 강했다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역사상 가장 큰 강력한 규제안을 만들었다라고 제재안을 만들었다라고 계속 방송해야 되는데 한국이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 미국도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강조하는 걸로 봐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 별로 찬성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제재의 수위를 낮춘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외교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따로 독자 제재안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안이 완벽했다면 굳이 독자 제재안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제재안이 제재 결의안이 중국에서 씹으면 그냥 씹히는 거래. 중국에서 씹으면 이미 씹히는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엔 제재 결의안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북한은 그래도 한마디 하더만 막 쌍욕을 하면서 답은 전쟁이다. 너 지금 일본 살지? 꼭 이 나라에 살지도 않는 것들이 답은 전쟁이래.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이민 간다 그러고 총 한 번 안 잡아본 것들이 전쟁이라 그래요. 내가 미국에 가서 뉴욕 갔을 때 아이젠하워 기념공원을 갔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정치인들 중에 너무나 쉽게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이다. 아이젠하워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노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함부로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쟁에 참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것들이 꼭 주둥이만 열면 전쟁이야. 그 대표적인 인간이 있어요. 공군 잠바 입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뭐 북한하고의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둥 막 전쟁 기념관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니고 미필이잖아 너. 미필이잖아.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한 달 만에 부대를 나와가지고 그달에 정주영이랑 밤새 술 처먹고 지랄이 창궐을 하고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을 안 했어. 모르겠지. 내가 누군지 딱 집어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 딱 집어서 내가 얘기는 안 했어. 누군지 모르지.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 이제 결국 탄핵안이 결국 탄핵안을 오늘 지금 상정됐어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8일날 보고하고 9일날 표결하기로 했다고 아까 오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탄핵안 상정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이제 탄핵안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8일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날 표결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발표가 안 났어요. 그죠? 네. 좌우지간 이 탄핵안 문제는요. 지금 이제 이 박근혜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박근혜가 퇴학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 교장실에서 담배 피고 이 교무실에서 이 분가분가를 하는 그런 짓을 한 학생이 너는 퇴학 대상이야.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딱 모였어. 대책위로. 그랬더니만 나를 퇴학시키지 말고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조기 졸업제도를 만드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걔 꼬봉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퇴학을 시키겠단 말이냐? 막 이러면서 처음에 퇴학시키라던 것들이 어떻게 퇴학을 시키라는 말이냐? 그래서 스스로 4월달 안에는 자퇴할 거다. 자퇴 안 하면 입 뚝 닫고 뚜뚜뚜 그지? 저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교장실에서 히로뽕하고 교무실에서 분가분가하고 그랬던 학생이 너 퇴학시켜야 되겠어. 너 이리 와. 그래서 퇴학 회의가 열리니까 명예롭게 학교를 나갈 법적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조기 졸업제도를 신설하세요. 이런 거야. 선생님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따라지들이 막 와가지고 어따 대고 퇴학이냐? 4월 달에는 스스로 자퇴할 거다. 근데 자퇴 안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지금? 이 학생이 교육에 별로 좀 어서 오세요. 네. 또 소리 지르다가 나오니까 조용히 안 보지. 아니야, 엄마 소리 안 질렀어. 엄마가 옛날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잖아. 어쨌든 질렀던 것 같아. 아니야, 요즘에 소리 안 질러. 네, 자, 지금 상황은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탄핵하라고 말해요? 네. 왜들 이렇게 화기애애하지 채팅창이? 탄핵하라고 막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의 목을 조르던 인간들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이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탄핵해 그랬더니 탄핵한다고 그랬다고 지랄 연병을 지금 하면서 알아서 자퇴할 건데 왜 퇴학시키냐고. 요즘 고등학교들이 만만한가 봐. 그지? 자기가 알아서 자퇴할 건데 왜 퇴학시키냐고 막 지랄하고 있어. 이 일진들은 빨리 잡아야 돼요. 네. 내가 이제 기다렸는데, 아직 그 국회에서, 퇴진행동, 광장을 믿고 탄핵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박지원이 알았다. 알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탄핵의 주체는 국민이다. 담대하게 나가라고 퇴진행동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박지원은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왜 실천을 안 해? 알고도 안 한 놈이 나쁜 놈이야, 더. 모르고 안 한 놈이면 그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알면서 안 하는 놈은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 예. 자, 요건 뭐지? 야3당 탄핵소추안 뇌물죄 등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2일 공동 발의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우선 탄핵소추안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행위를 뇌물죄로 적시하고 미르 K스포츠재단의 각종 이권사업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과 관련해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규정했고 정윤회 문건 등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압력행위 등도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조항 위배로 적시.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런 행위는 박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고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1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찰 수사에 불응하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 검찰에 준 사법적인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 질서를 깨는 일일 뿐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며칠 만에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이 국민의 신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도 깨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안을 공개했는데 지금 탄핵안이 상정됐어요? 내가 잘 몰라서. 탄핵안을 공개한 게 탄핵안이 상정된 건가? 본회의에, 즉 8일날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거 맞아요? 하여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좀 기다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은, 들어야만 되는, 같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뭐냐 하면 지금 왜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을 이야기하는가?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하루하루 뉴스 쫓아가기가 바쁠 정도로 급박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행간에서 하여튼 우리가 잡고 가야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 탄핵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던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이 어제 갑자기 큐피트 화살을 맞은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자가 이렇게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한 건데요. 그렇죠. 이 만장일치로 4월 퇴진, 6월 대선을 외친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사실 핵심 키가 새누리당 비박계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서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친박, 비박이 똘똘 뭉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사흘 전이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정가에서 이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비박 담화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예측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대비박 원포인트 담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3차 담화문에 덫에 걸린 비주류 탄핵파들이 이 자퇴하겠다는 학생을 굳이 퇴학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교묘한 친박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내년 4월 퇴진에 대통령이 동의하면 우리도 탄핵 의사 적겠다. 그러면서 탄핵연대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이 갑자기 허를 찔린 야3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자 9일이 더 낫다. 뭐 그러다가 5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안을 처리하자 이런 어중간한 대책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결국 뭐 비박계가 탄핵연대에서 이탈하면서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2일이냐 5일이냐 9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탄핵은 일단 부결이 현실화가 된 거죠. 그렇죠? 아직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는 장담은 거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정치인은 하루를 모르는 거거든요. 장담 못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부결인 상황. 자, 하루아침에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당론 모은 새누리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네.
그러면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일단 겉으로 본 측면만 말씀드리면 예, 예. 친박계와 비박계를 떠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아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명예 더 이상 떨어질 게 있습니까? 이미 땅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뒹굴뒹굴 구르고 있어요. 지지율 4%, 더 이상 뭐 떨어질 것도 없다. 예, 다시 회복한다는 건 뭐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예. 기왕 그렇다면 탄핵까지 당해서 또 한 번 죽느니 차라리 퇴학보다는 자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요. 물론 촛불 민심과는 동떨어진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초록은 동색이다. 예, 예. 새누리당이 친박이니 비박이니 죽도록 싸워도 그래도 한 배를 탄 사이입니다. 어찌됐든 혼란 없게 질서 있게 퇴진하자는 이 명분에는 비박계나 친박계 모두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분이라는 게 겉마음이라는 말씀이고 지금 네. 속마음은 뭔지 얘기 안 하셨어요. 속마음은 그럼 뭐란 말입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인간인데요. 내 손에 피 묻히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헌정질서 유린한 거 모르고 지금 이러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알아요. 예, 친이부대처럼 뭐 겉으로는 행동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당한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과 직접 탄핵에 한 표를 던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비판하는 것과 네. 진짜 탄핵에 한 표를 던져서 탄핵시켜버리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렇죠. 탄핵에 동참하면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어허. 이게 나중에 가면 주홍글 씨처럼 그 사람 이름에 두고두고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주고두고 따라붙는 게 근데 두렵지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따라붙는 것이 두렵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왜요? 가장 큰 공포인데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누굽니까? 보수층입니다. 보수죠. 다음번 총선에서 틀림없이 그 보수층 어느 후보인가 경쟁 후보가 나와서 예. 저 사람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 보수가 망하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근데 사실은 저희 여론조사 해보면 보수 뭐 진보 할 것 없이 어느 당 지지할 것 없이 지금은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렇단 말씀이세요. 3년 후를 모르니까. 예, 그럼요. 아. 여론은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2004년 탄핵했을 때 그 이후에 후폭풍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수층에게는 여전히 그게 공포감으로 있는 건데요. 근데 2004년 탄핵대하고는 지금 경우가 많이 다르잖아요. 상황은 민심도 다르지만 다르고. 예.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남을 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위험하게 내가 먼저 나서지 말고 너무 나대지 말고 어중간하게 중간쯤에 서 있어서 떠밀려 가도 괜찮은 걸 왜 굳이 내 이름이 아하. 나서서 하는 게 있느냐. 3년 뒤에 보수 여론이 어떨지 모르는데 네. 굳이 내가 나설 필요까지 있겠는가.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속마음일 수 있다. 아, 이건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 행간 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뭡니까? 시간을 벌어야 한다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촛불 시에 밀려서 즉각 하야를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60일 후에 대선 치러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정현 대표 말대로 새누리당 잠룡 3명 지지도 다 합쳐도 9%도 안 되는데 안 나옵니다. 새누리당 집권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4월 퇴진 6월 대선을 치르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당에 새로운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당도 리모델링하고 반기문이든 또 다른 제3의 후보든 새 후보 내세워서 또 한 번 야권하고 싸워볼 뭔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사이에 당 이름도 좀 바꾸고. 그럴 수도 있고. 당 이름 그럴 수 있어요. 전당대회 열고 뭔가 새 옷을 입을 시간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에겐 바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촛불 민심이 저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넉넉하게 4월 30일 퇴진 6월 30일 대통령 선거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군요. 예. 행간 어떻게 여러분 들으시고 어떻게 여러분은 행간을 해석하십니까?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에서 조금 아까 뭐라고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냐면 박근혜를 4월에 퇴진시키는 협상에 박근혜를 4월에 퇴진시키는 협상에 야당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새누리당의 정진석의 주장이 뭐냐면 박근혜를 4월에 퇴진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표창원 의원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체포한 범인한테 자수를 지금 설득하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형사한테. 범인을 잡아온 형사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수를 설득하라고 지금 막 윽박을 지르는 거야. 너 왜 자수를 설득하지 않냐고. 저 체포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네가 형사가 돼가지고 자수를 설득하지 않냐고. 형사는 원래 범인을 잡는 건데. 시끄러. 그러니까 지금 범인을 자수하라고 설득하라고. 아니 그 얘는 범인이고 자수를 안 해갖고 지금 잡은 건데요. 시끄럽다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내 말이 맞아 틀려? 지랄이 창궐을 했어. 아니 박근혜더러 4월에 퇴진하라고 그걸 왜 우리가 설득을 하냐고. 지가 알아서 무릎 꿇고 기어 나가면 나가는 거지. 그걸 왜 야당한테 그걸 설득하는데 합의를 하래. 미친 거 아니야? 딱 맞지? 내 말이 맞지 지금? 아니 자수할 시간은 지났어. 그리고 체포된 범인을 놓고 왜 지금 자수를 설득하지 않냐고 협박하는 거야 지금. 나 연기력이 점점 늘고 있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절대 중심줄을 놓치면 안 된다. 절대 지금 중심줄을 놓치면 안 되고요. 현재 지금 언론을 보아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약간 모자란 야구 선수가 있나 봐. 걔가 이제 지난번에 성적인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이번에 또 음주운전을 했나 봐. 그 음주운전한 블랙박스 영상을 언론에서 지금 풀고 있어요. 예, 오늘 밤에 그 얘기를 막 퍼돌린 애들은 누굴까? 요원이죠. 네,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촛불로 나올까봐 이 촛불과 새누리당에 대한